네, 이번 주 후반은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줄줄이 또 주요 고용이나 물가지표 등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한번 장세 짚어보겠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이죠. 86번가 정광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까 이게 다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동안 미국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돌았는데요. 이게 확대 해석하긴 그렇지만 짚어볼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 소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주에 뉴욕 연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이제 혹시나 채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네. 그럴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해 주신 대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걸 담은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과거에 봤었을 때 위기 상황에서는 가격이 이제 시장 기능이 제대로 다시금 네.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어서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인지라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튀다 보니 혹시나 그걸 좀 백업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 오해는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주 그냥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라든지 그 신냉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지정학적 변수 때문에 그 외환 보유고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던 나라들이 던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게 나온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정말 미국 정부가 채권 금리에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한다면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무르익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작년도 10월 달이 사실 지금보다도 장기 금리는 국채 금리들이 훨씬 좀 더 금리 수준이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워낙 위기가 고조가 되다 보니까는 채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래서 재무부에서 실제로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돌리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재무부에서 만약에 이제 국채를 재매입을 하면 바이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응할 의사가 있느냐. 만약 있다라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몇 년물 정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의사가 있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재무부에서 분기별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할 때 나오게 되는데 막상 10월 달에 조사를 하고서 11월에 발표된 분기 조달 계획에서는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3개월 지나서 2월 초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냥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채권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진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이 조치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문턱까지는 그래서 마련을 해놓았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좀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월 정도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그때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소위 말해 데드라인이 그때이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한 5월 초순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음 분기 자금 조달 계획 발표가 5월 초거든요. 예. 그때의 바이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혹시나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고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 아니면 시장이 조금 지금보다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또 검토 중으로 그냥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백은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재무부에서 지난 2000년 3월부터 해서요. 약 한 2년 정도 실제로 그때 당시에 네. 재매입을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마치 그 전가의 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이 있다는 걸 슬쩍 보여주기만 해도 시장에는 시그널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정광훈 대표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미국의 소비, 특히 이제 이 소매 실적에 대한 추적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이게 앞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게 미국의 경제 지표인데 어떤 특징점들이 발견되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두 가지의 계절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2월 달에 나왔던 1월에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좀 많이 잘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구나. 이거 잘못하면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재차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도록 만들었던 데이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계절성이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계절 조정치가 여기도 들어가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보니까 12월 달에는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게 되는 계절 조정치가 들어가는 것 같고 예. 반대로 1월 데이터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볼 때에는 그와 같은 특징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뭔가 소비 패턴이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절 조정치를 예전 기준으로 가져다 쓰니까는 잘 안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지적을 했고요, 최근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이 미국의 1월 달 날씨가 예상보다 너무나도 온화하고 좋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야외 활동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등등등 야외 관련된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서 좀 과대평가가 1월 소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2월 달에 실제 뭐 크레딧 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내역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증가율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너무 우려를 한 달치 데이터 가지고서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표도 지표지만 결국 해석의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관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제 미국 소비가 미국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떠받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좋아도 문제이고요. 또 너무 나쁘게 그렇죠. 나와도 침체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그 소매 판매점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소비 상황을 보면은 둔화가 완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마트나 타겟에서 가이던스를 내는 걸 보면은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꽤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몇몇 소매 업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종합을 해보면 좋게 이야기하는 곳과 나쁘게 이야기하는 곳이 섞여 있으니 소위 말한 이런 좀 미지근한 숫자로 나오게 그 경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골디락스한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주에는 이제 2월 고용지표나 CPI가 또 발표되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에 나왔던 데이터가 워낙에나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추가로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뜨겁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예상치들도 조금씩은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정말 예상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또 한 가지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이미 그것보다 더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네. 이것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 이제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원래는 작년 12월 달에 연준의 점도표 보다도 시장은 한 단계 낮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로 빨리 갈 걸로 봤던 거죠. 근데 지난 2월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는 이제는 그 12월 데이터보다 두 단계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세 단계로 올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할지라도 혹은 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이 이미 그보다 더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표 발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지표가 1월 달처럼 조금 인플레가 잡히는 국면처럼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달에 1월 지표, 지난달에 발표된 1월 지표,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뜨거웠어요. 근데 2월 달 지표, 그러니까 곧 발표될 2월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빅 스텝이냐, 뭐 베이비 스텝이냐 이게 결정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정 대표는 더 무게를 두십니까? 네, 저는 정말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베이비 스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속을 해온 상황에서 재가속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게 시장에 주는 그렇죠. 잘못된 신호효과는 매우 크고요.
그리고 2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을 때 3명 정도의 위원이 50bp 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지금 25bp, 50bp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감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나온 경제 데이터는 뜨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를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가 많이 높다면 보폭이 아니라 이제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조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뭐 급가속을 하면 또 흔들리고 막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경제, 특히 실물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뭐 미운하고나 중국이 살아야 되는데, 이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 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최근 중국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공식 선언한 지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 그 사이에 선행 데이터들은 2달 연속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동행 데이터들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지만 선행 데이터가 올라오고 나면은 뭐 소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차의 문제이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부터가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회복하게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중국 경제 활동이 살아난다면은 이것이 우리 증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중국이 실은 우리의 그런 소비재 물건은 그렇게까지 이제는 소비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사실상은 뭐 쓰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마켓 쉐어가 낮아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지금 구조 자체가 지금 역시도 부동산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 지표가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부동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은 중간재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간재 쪽에서 강점을 가진 그런 예.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소비가 좀 많이 둔화가 되면서 IT 쪽에 대한 부분도 안 좋았었거든요. 중국에서 소비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가령 뭐 핸드폰이나 굳이 우리 삼성폰을 쓰질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소비가 증가를 하면 반도체와 같이 중간재들은 또 많이 수출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강점 있는 중간재 쪽에서 아주 그것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중국 뭐 마트에서 많이 보이는 것만이 그게 수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자,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